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들 봤나요? 오늘 정식은 아니죠. 그래도 본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서 봤죠? 얼굴들이 뭘 봤나 이런 표정인데. 예. 오늘이 모의고사가 그래도 외부에 있는 거라서 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보지 않더라도 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획수로 충분합니다. 그 피셋 환경이 작년하고 조금 바뀌었죠. 바뀐 부분이 어쨌든 1차 시험이 1주 앞당겨졌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하고 작년에 준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딴 때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당겨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피셋은 항상 이렇게 넘치게 준비를 하세요. 잘못하면 2차에 대한 그 기억하고 소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2차를 조금 더 늘리고 1차 비중을 조금 줄이면은 혹시라도 본인의 경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치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작년 기준으로 좀 넉넉히 붙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2차 비중을 조금 높이 돼 1차를 느낌상으로는 한 120% 한다 이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커트라인이 75점이면은 85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과한 목표이고, 그래도 한 82점, 그 발표가 났을 때, 발표가 아니라 시험이 끝났을 때 커트라인 논쟁이 되게 심화됩니다.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예상 컷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때 되면 얼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가 좋고 또 표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캐치되는 부분에서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뭐 예컨대 75점이나 77점이 컷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논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점수 정도로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럼 81점, 뭐 82점 이렇게 받아야 안심하고 2차에 전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커트라인 근처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말려듭니다, 생각이. 오늘 자고 나면은 오늘 이제 저녁에 생각하면은 붙을 것 같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2차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2차 공부를 이제 끝까지 좀 하겠다 할지라도 조금 여러분 계획보다는 조금 더 2차를 미리 좀 손을 놓으시고 1차에 집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뭐 이제 시험 2주 전까지는 어떤 학생 막론하고 그때는 2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나는 뭐 1차는 완벽히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은 2차 공부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게 나은 것이지, 그때 2차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고 체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1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1차에 덜컥 실패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되면 안 되니까 혹시 합격한 경험 있는 학생들은 좋은 이제 긍정작용은 생각하시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 오늘 진행하는 걸 이제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또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 뭐 진행 순서는 넘기겠습니다. 캠프 과정 소개를 보시면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은 간략히 이렇게 같이 보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월간 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목표들이에요. 1기가 이제 1월 6일부터 해서 1월 18일까지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점수가 한 85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75점까지는 달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동을 거는 시간이 또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2기로 가면은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캠프에 들어와서 모의고사를 보고 또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은 조금 그 성취도가 조금 다를 테니까 지금 조금 미진하다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2주차 2기가 되겠죠. 2기에는 헌법이 같이 시작이 됩니다. 2기는 1기에는 헌법을 하실 필요가 없고 또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 3기, 4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월달 들어가면은 피셋은 좀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셋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는 기간을 조금 이렇게 좀 장기간 가져야 시험장에 가서 변수에 노출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 변수까지 고려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85점 이상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과하게 해야 됩니다. 주간 일정을 보십시오. 이번에 주간 일정을 보면은 오전 10시부터 끝에 보면은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됩니다. 두뇌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고,
그 다음 월라는 자율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스스로 풀이합니다. 이때는 뭐 기출문제를 풀든지 아니면은 뭐 2차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때 2차를 봐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라 나는 동영상을 좀 듣겠다 이렇게 하면은 동영상 존이 이제 설치되거나 이렇게 될 테니까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중요하죠. 수요일은 실전 모의고사 학원에서 실시합니다. 빠지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또 동일한 패턴으로 자율 모의고사 내지는 자율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또 실전 모의고사를 외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험퍼 캠프는 1월 19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하루 일정이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하니까 한 뭐 9시 50분까지는 들어오는 게 좋겠죠.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 출석 체크하고 시험 준비 문제책을 배부를 하고 뭐 배부한다는 부분이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헌법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배부를 또 해드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시 5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헌법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구한 모의고사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발간한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풀어도 되고 만약에 제가 발간한 교재를 가지고 풀게 되면은 그때는 채점을 또 해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헌법은 뭐 학생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뭐 시험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캠프 때도 모의고사 보니까요. 굳이 뭐 모의고사는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은 안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논리에 대해서 어쨌든 뭐 언어 논리를 해도 되고 다른 걸 해도 되는데 90분간의 집중력은 좀 길러야 됩니다. 이제 앉아있는 훈련이다. 몸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1시 15분부터 또 시험을 위한 준비하고 도표가 다 있습니다. 그림에. 그 다음 90분 자료에서 보고 또 쉬고 그 다음에 또 일정 준비 시간을 갖고 상황 판단을 보게 되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4시 40분부터 70분간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시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10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뭐 본인이 헌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모의고사를 또 거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칸에는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이미 뭐 알고 있겠지만 수요일은 내부 모의고사, 토요일은 전국 모의고사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때 신림동 부근에서 법률저널이 주로 하고 베리타스가 실시하는 부분은 잠신 중입니다. 이때는 차량이 제공되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 4번에 헌법 캠프 진행 내용입니다. 어떤 뭐 강의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 법이니까 모여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부분이고 1월 19일부터 진행을 해서 구정기간에는 쉬고요. 그 다음 2월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모의고사를 하루에 2번 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고 그 다음 마무리할 때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자세한 표시는 없지만은 캠프가 시작이 되면은 헌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더 자세한 자료를 내드릴 테니까 오늘 헌법 관련해서는 여기 설명이 그치고 질문을 요거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상세하게 부가 자료를 또 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진행 내용을 보십시오. 교재 부분을 보십시오. 교재 부분에 핵지총 OX 푸는 기간, 그 다음에 핵지총으로 확인하는 기간이 또 2주,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핵지총 OX하고 핵지총을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진행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름과 기준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은 나중에 또 자료로 충분히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번의 캠프 진행 방식을 보십시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민원이 생기고 뭐 이게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흡연자는 스파르탁 습관이면 5층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 흡연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비흡연자는 2층에서 4층까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흡연자들이 5층을 전체를 쓸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창가 쪽으로 배정을 하거나 이렇게 뒤로 배정을 하거나 어쨌든 피해가 이제 최소화되는 쪽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렇게 그 중요 표시를 보시면은 자율 모의고사 시간에 2차 감을 하겠다 이렇게 한 별도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을 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들은 거기서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흡연 학생이 흡연이 적발된다 이렇게 하면 5층으로 강제 조치 들어갑니다.
강제 조치가 되는데 나 끊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때는 적발되면 일단 보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종합반입니다. 2021년 대비 신규 종합반 학생들은 학원 본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401호, 402호. 402호는 흡연자석입니다. 물론 흡연자는 402호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확인을 이제 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근데 이제 2021년 학생이 아니고 그냥 작년 종합반 학생인데 나는 본관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해서 지원을 했죠. 그렇게 다시 의사표시를 또 변동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자율모의고사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각자 준비한 자료 보시면 됩니다. 각자 준비한 자료. 그러니까 실전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제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니까 실전에 맞게 이렇게 몸을 만들고 생각을 만든다 이렇게 보십시오. 물론 이제 개성을 살려도 되지만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그 90분 동안 본인이 구한 모의고사를 열심히 푸시고 그 다음 리뷰하는 시간은 저녁에 이렇게 돌리는 게 낫지, 뭐 90분 동안에 10문제 풀고 리뷰하고 이렇게 패턴에 벗어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시험하고 가장 유사하게 머리 구조도 만드시고 심리도 만들고,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게 계속 봐서 무뎌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이유가 시험장의 무딤을 위한 겁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심리적 격차가 이게 최소화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시험의 실수는 제일 줄이는 겁니다. 그 모의고사 계속 보다가 오늘은 장소만 바꿔서 새롭게 본다 이 개념으로 본 시험장에 가야지, 본 시험장에 간다고 해서 가슴이 뛰고 긴장감이 지나치게 높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에는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실전하고 비슷하게 훈련을 하세요. 실전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수요일 모의고사는 실전하고 어차피 하게 되니까 월화 훈련이나 아니면은 목금 훈련이 수요일이나 토요일하고 너무 분리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분리되게 하면은 뭐 월화 이렇게 비슷하게 훈련해서 수요일날 좋은 성과를 얻으면은 목금이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그때 목금을 또 실전하고 아주 유사하게 훈련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훈련을 확인하러 가야지, 그냥 월화 이렇게 내대로 하다가 수요일은 완전히 실전처럼 하고 또 목금은 나대로 하다가 토요일날 또 실전처럼 하고 이렇게 되면 훈련의 효과가 줄어드니까 실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좀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 모의고사 시간에 각자 준비한 자료는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우리 캠프가 지향하는 바가 그 부분이고, 두 번째 보시면은 자율 모의고사 경우에도 시간은 준수해서 진행하시고 리뷰는 저녁으로 돌리시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헌법 캠프 모의고사는 제가 문제를 출제해 드립니다. 출제해 드리니까 그 문제로 아침에 와서 한번 보고 그 다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저녁에 가기 전에 보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2번 정도 보면은 내가 헌법이 어느 정도이다 이 부분은 체크가 될 겁니다. 제가 내는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로 또 훈련하기도 하고 그 시점에 맞게 제가 훈련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3번에 수요 실전 모의고사는 베리타스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안에 내용은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네 번째 보면은 전체 성적 공지는 시험 직전이라서 공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피셋은 2차 성적은 저희들이 이제 공지하는 부분입니다. 공지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고 그걸 뭐 가려달라 이런 요구는 그건 수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1차는 변동성이 많아요. 변동성이. 이렇게 처음에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점수가 낮지만은 또 하다 보면 시험 직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컨트롤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4번에 보면은 토요일날 실전 모의고사 외부에서 하니까요. 그게 뭐 시험 장소, 주관처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해차 해당일에 해당하는 주관처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응시하시고 신청 방법 안내는 그 법률 저널이 되겠죠.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전국 모의고사 신청하시고 그 다음 베리타스 스파르타 피셋 캠프 신청하고 응시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응시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응시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 비용 지원을 합니다. 추후에 답안지 제출 확인하고 1사면은 2월 12일경에 4,6회는 3월 11일경에 학생들 본인 계좌로 2번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환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지만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답답하면 좀 해소할 겁니다. 5번에 성적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 2주는 금액이 2만 원이고 주차가 진행될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좀 집중도를 좀 더 높이자 이런 차원입니다. 요건을 보시면은 헌법은 당연히 뭐 통과돼야 되고 평균이 77점이 넘든지 아니면 성적이 이렇게 들든지 이건 난이도를 고려한 겁니다. 지나치게 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은 77점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퍼센테이지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 4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상위 20%, 그 다음 5, 6주는 상위 15%, 그 다음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두 개 시험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은 매주 새롭게 합니다. 그냥 새롭게 누적이 아니고 한 주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캠프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공부시간, 휴식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예비종이 올리면 조교가 출석 체크를 시작하니까 즉시 자기 자리로 와야 되고 이동 금지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자리를 비울 때는 사유서 제출하고 자리 비운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작성해서 아마 캠프 자리에 가면은 이렇게 다 안내가 될 겁니다.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됩니다. 헬스하는 운동은 저녁 시간에만 허용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만. 헬스 운동 허용은 되지만은 저녁 시간에만 하시고. 그 다음에 벌칙입니다. 벌칙. 제일 이제 점수가 높은 것이 모의고사 미응시입니다. 이거는 2번 하면은 탈락입니다. 2번 하면은 탈락이 아니라 1차 경고. 뭐 서너 번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피셈모강 듣는 학생들이 뭐 대부분일 겁니다. 오전에 듣고 그 다음에 이순환을 듣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면은 우리가 명단을 확인하고 그 다음 오전에 피셈모강이 끝나면은 1시 15분부터 캠프에 오시고 충분할 겁니다. 식사하시고 이순환 강의 참석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사유서 제출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확인을 또 하고 그 다음 모강 참여자이든 뭐 이순환 참여자이든 수요일 토요일 모의고사는 반드시 응시를 하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자석 배정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십시오. 자석 배정은 1월 6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선착순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1월 9일날 최종 자리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이렇게 빨리 와서 앉아보십시오. 앉아보시고 이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 지원을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겨울이고 앞으로 뭐 추위가 이렇게 여러 번 올 겁니다. 여러 번 오니까 이 학생들은 추위를 타면은 되도록이면 창가 쪽은 앉지 마시고 안쪽으로 앉는 게 추위에 대비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이게 장 쪽은 아무래도 추워요. 아무래도 추우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앉으시고 더위를 좀 탄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뭐 장 쪽으로 이렇게 앉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 맞게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가끔 이런 이제 조언에도 불구하고 창가에 앉아가지고 뭐 추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적정 온도가 있어요. 학생들 개인에게 전부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정 온도를 기준으로 내가 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옮기시고 아니면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컨트롤 좀 해야 됩니다. 이건 다 맞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1월 9일날 최종 자리를 배정하고 한 좌석에 다수 지원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추첨하겠습니다. 추첨하고 추첨 탈락자는 그때부터 선착순으로 해서 무조건 배정을 하루에 끝내겠습니다. 그때는 번호표 배정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석 신청 방법입니다. 자석표가 이렇게 학습실 앞에 배정이 되니까 부착이 되니까 거기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기재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원하는 자리에 누가 이름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이렇게 더 쓰면 되는 겁니다. 쓱 쓰면은 뭐 한 자리에 3명이 지원하기도 하고 2명이 지원하기도 하고 뭐 지원했으니까 나는 다른 자리 갈래 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아마 복수 지원을 하게 되면은 추첨하게 되면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예컨대 원하는 자리에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추첨으로 들어가면은 원하지 않는 자리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되니까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이 자리가 100% 마음에 들면은 그에 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90% 마음에 드는 자리를 지원하는 게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되고 6번 뭐 지각반 운영합니다. 아주 주의해서 늦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시고
역시 뭐 벌점은 부과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피색관에 가면은, 스파르타관에 가면은 외부 사물함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할 정도로 여러분 공간이 좁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혹시라도 사용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 돈을 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무료로 해보니까 이제 학생 수에 비해서 사물함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돼요. 지난번에 이제 좋은 치즈에서 무료로 뭐 2년 전에 해보니까 안에 뭐 빵도 남겨두고 뭐 신발도 버려두고 나중에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이제 정말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안에 사물함들이 본관도 그러하고 저 스파르타관도 사물함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그 사물함만으로 여러분 충분히 대처되니까 굳이 외부 사물함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 안내 보겠습니다. 스터디 여러 번 이렇게 문자가 갔을 겁니다. 스터디 편성 진행 일자 1월 4일 문자로 보내고 1월 7일 편성 공지되고 1월 8일 모임 진행하고 1월 9일부터 진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시험 임박한 시기에 내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마음이 급하다 또는 방해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지 마시고 학원에 통보해 주시면은 그때는 다르게 이제 뭐 여러분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스터디를 다시 재구성한다든가 조치를 취해 드릴 테니까 스터디를 들어오고 나옴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스터디 해보니까 뭐 잘 돌아간다 또 뭐 심리적으로 멘탈 관리도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시고 혹시라도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어김없이 나오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굳이 뭐 나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스터디를 계속 해왔었고 또 해오고 있고 또 스터디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쭉 하는 것이 시험 직전까지 심리관리 훨씬 낫습니다. 대신에 2021년 종합반 학생들은 스터디 하지 말고 그 학생들은 그거는 스터디 하지 말고 그거는 아직은 내용을 강의로 채워야 될 수준이라서 그 학생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그 학생들이 스터디를 미리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시고 현재 스터디를 하지 않은 2021년 종합반이다 이렇게 하면 새롭게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강의를 학원에 요청하시면 학원에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드리니까 지금은 강의를 통한 내용 보충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완화시켜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 주제 부분은 뭐 일응어 기준입니다. 수요일 날 본 거나 토요일 날 본 모의고사를 리뷰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스터디 리더가 나는 그냥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이 시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시고 또는 모의고사를 다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시고 아마 리더가 경험이 있는 학생이고 실력이 있는 학생이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잘 정할 겁니다. 이건 하나 기준이고 리더가 정하거나 아니면 구성원들끼리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게 맞다. 대신에 그 의견 일치 과정에서 불합리가 또는 불합리가 아니죠. 이게 부적응이 본인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또 요청하시면은 그 계획에 맞는 스터디를 소개해드리거나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율하는 단계는 이미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스터디 시간에 대한 태길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리더하고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잘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OT는 뭐 다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질문 없으면은 개별적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하시면은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